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민동기, 정상근 두 분과 만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정상근 동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동 씨의 그 어떤 회사 내 기강이 어떻습니까? 회사 내 기강은 네. 회사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저 사무실 끝에 가가지고 이제 네. 책에 파묻혀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요. 네. 저랑 네. 두 번째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 가장 최왼쪽에 편집 기자가 있고요. 예. 바로 그 뒤에 정상근 기자가 있거든요. 네. 국장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사무실 위치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제가 뭘 하는지는 예. 정상근 기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뭘 검색하는지도 다 보입니다. 네. 제가 정상근 기자가 뭘 하는지는 네. 안 보입니다. 네. 가서 보기 전에는. 네, 그렇죠. 요새 그런... 게임 레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강이 문제야, 기강. 예. 회사 기강이 서야 됩니다. 예. 그 사교도 있어요? 있죠. 인사위원회 열렸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한번 열리면 우리 미디어오늘이 심각합니다. 네. 웬만하면 안 였는데. 웬만하면 안 였는데 한번 열리면 엄청난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곤장형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주차하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고기춘 실장님. 고기춘 실장님 계실 때 고항빌딩 거기 주차하기. 그거 성공한 사람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를 만드시면 악어를 키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고기춘 실장님을 모셔가지고 관리실장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고기춘 실장님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고기춘 실장님 얘기 예수님도 나왔으니까. 주차 못해요. 주차 못해요 진짜.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항상 그 고기춘 실장님이 1층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항상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인상 좀 쓰지 마시고요. 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뭐 지난번 얘기했을 때처럼 그곳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탱크가 진주하려 해도 우리 고기춘 실장님 한 명 못 이긴다. 그렇죠. 감당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일에 원칙이 충실하신 분이죠.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정권 교체가 되면은 새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국정 운영 철학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근데 제가 이 고기춘 실장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점심 때 누구를 이쪽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1층에서 잠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런 나는 그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고기춘 실장님이 딱 그 차를 보고 계시더니 쓱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비상등을 켜. 잠깐 정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나가더니
여기다 정차하면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왔냐고. 네. 주차 금지가 아니라 주정차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금지요? 주정차 금지. 정차 주차도, 네. 정차 주차도 안 돼. 이게 등록된 번호 차량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혹시,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기회였는데, 우병우가 고안 빌딩 네. 가서 양 주차 라인에 네. 딱 그냥 절반씩 네. 타이어를 대고 차를 세워놓고 어디 나가서 밥 먹으러 갔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레카 부를 겁니다. 레카 부를 겁니다. 아주 100%입니다. 고기준 실장님은 100% 부릅니다. 얄짤없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차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 옆에 아니 그 옆에 진짜 위기 대응 능력이 네. 비상등을 딱 키자마자 나가셔가지고 네. 빼라고 네. 운전석에서 내리질 못한다니까. 네. 그래요. 아니면은 그 모르는 사이에 와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주시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용인 터미널에 한번 네. 아들이 뭐 숙제 때문에 터미널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뷰해라. 이거 저 숙제를 대신해 주느라고 이제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고 아들 데리고 가서 이제 인터뷰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랬는데 용인 터미널에 주차하더라고 남들이 여기서 세웠는데 야, 그건 저 마을버스가 왼쪽 차문, 오른쪽 차문 0.5cm까지 차를 빼서 못 들어가게. 다음에 차를 살 땐 썬루프 차를 중고차라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썬루프 있으면 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오픈카를 사시죠. 오픈카야 나와. 김용인 PD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요. 참 하여튼 우리 고기춘 실장님 이야기로 또 화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새나라에서 또 방송을 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민동기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뭐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지. 네,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은? 저도 뭐 대세론이 막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 돼버렸어요. 정동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니요. 얼굴에 땀이 아주 흥건해가지고, 뭐 이게 수건으로 한번 닦아도 이게 짜면은 뭐가 나올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그거 제가 아는데 그거 살쪄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 아니, 악몽도 있었어. 악몽도 있었어. 요새 덥죠? 존나게 덥습니다. 존나게 더워요. 살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저도 정말 덥습니다, 요새. 무슨 꿈을 꿨냐면은, MBC에 내가 섭외를 받아가지고 가서 방송하는 꿈을 꿨어요. 아이고. 예. 이게 웬일인가. 그 섭외도 한학수 PD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번 나오셔야겠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학수 PD가 날 부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꿈에서나 이제 경험을 한 거지. 딱 갔는데 MC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보시면 안다고 했는데 그 새끼가 나오는 거야. 그 새끼가 진행자네, 씨발. 그러더니 그 새끼가 진짜 뭐야, 얼굴 낯빛 하나 안 가리고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진짜 악몽이다. 야,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은 그 새끼는 뭐 정권이 다 호환이 돼. 다 호환돼. 그렇잖아. 해외여행 나갈 때 보면은 저게 있어요. 콘센트 꽂는. 네. 근데 영국 거, 뭐 독일 거, 일본 거, 미국 거 다 있는 그 콘센트가 있다고. 그 뭐라고 하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끼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거라고. 어디든 꿈이 되게 디테일하네. 그랬어. 야, 씨발.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방송 꿈에서 방송했어요?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지. 그래. 이거 참.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그 새끼는 이제 저기 PD들이 싫어해. 그럼요. 존나게 싫어한다고. 근데 그 새끼를 쓸 리가 있나? 그 새끼라는 분만 빼면은 나머지는 좋은 꿈인데요. 네. 한하수 PD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요. 방송을 만드시고.
우리 이용마 선배도 돌아오셔서 그렇죠. 다시 마이크 잡으시고 취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이상호, 뭐 강지용, 정영하, 뭐 최승호 선배도 최승호. 최승호 선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레벨이 사장 레벨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정도급 되시니까. 예.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난번에 오늘 그 아이템 중에 그게 있네. 뭐요? 메롱. 메롱 안 들고 왔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금색이 최고의 그 미디어 뉴스 한 1000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사진만 보고는 확신이 안 서가지고 영상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영상이 있는 거야. 확인을 해보니까. 야, 역시 방송사 노조답네. 이게 진짜 맥락상 너무. 제가 진짜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 그 춘천 MBC 지부잖아요. 거기 최원영 지부장이 이 사장을 비판을 하면서 했던 워딩이 제 전두엽을 강탈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점심 피켓팅을 할 때 송 사장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리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메롱을 했다. 그거 어떻게 거기서 메롱을 할 생각을 하지? 와. 근데 이게 살짝 그냥 혀만 싹 내밀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정도의 메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혀가 뽑히는 줄 알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 아니,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 저는 메롱이 너무 유치하고. 정봉주의 품격 시대인데 품격이 없어요, 그거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그 노사 대립할 때 모 사장이 막 얘기할 때 머리를 극적이는 액션을 한 거의 한 10분 가까이 했는데 못 알아차리더라고. 뭐냐면 이제 중지 있잖아요. 중지로 이제 머리 정수를 예.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쁘더라도 말로 해야지. 그렇게 모욕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사장인데. 아니 사장이면서 중지로 머리를 긁고 와. 그거 얼마나. 그거 했으면 이제 증언이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뻐큐를 했다. 진짜 전무후무한 워딩이었습니다. 진짜로 웃겼어, 진짜로. 아니 근데 그 수화 보면요. 이 빠큐 있잖아요. 빠큐를 아래에서 위로 들을 때 이게 형이란 뜻이래. 그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을 올리면 빠큐가 형이란 뜻이래. 제가 오늘 두 형님께 큰 선물 하나씩 안겨드렸네. 그걸 내가 왜 알아봤냐면은 어디 한번 또 그 써먹을 일이 있었는데 논란이 될까봐 그때는 수화로 당신 형 아니냐 나한테 그래서 형 이러려고 그랬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동자들은 저항할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장이 직원들한테 메롱으로 이렇게 흥수하시는 거. 춘천 MBC 예전에 우리 박대용 기자 지금 뉴스타파에 계시는 박대용 기자가 한번 총선 지나서 여름에 한번 노조 행사가 있는데 한번 불려서 갔어요. 근데 춘천 MBC 노조가 노장청이 다 있어. 그 아주 그 폭이 넓고요. 선후배 사이의 유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강하지. 그러니까 아마 이 송재우 사장, 메롱 사장, 메롱 송재우 선생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그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MBC 사장은 서울에서 발령 내서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MBC 사장 중엔 이런 사람도 있대. 내가 서울에서 막 연예인 정치인들을 막 호령도 하고 막 호출하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사장이라도 마산, 울산, 뭐 삼척 이런 데 가면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문 닫고 퇴근할 때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도 내 들었어요. 그 지역의 MBC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씨발. 그래도 여기 사장인데 사장으로서 뭔가 좀 직업 윤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아주 기초적인 소명감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춘천 MBC나 뭐 이렇게 지역 MBC들은 일종의 법인이고 독립채산제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장은 왔다 가지만 직원들은 계속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개무시를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뭐 하여튼 너무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였는지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지역 MBC에서 뭐 프로그램 맡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네, 토론 프로그램. 종국이 형님. 네, 그렇지. 김종국 형님. 그래서 김종국 형님이 나를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1회 방송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유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랑의 시절. 당신도 그런 시대에 한번 경험해봐야 돼. 미디어 오늘이라는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까 뭐 잘 모르는데 오로지 그걸 전업으로 출연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네. 이것저것 개발할 게 많다니까. 성대모사도 개발해야 되고 그 옵션이 많아야 돼요. 네. 얼마나 피곤한데 그것도. 또 새로 누가 뜨면 그 사람 또 성대모사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정상근 동지가 너무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미오캣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근 오프 모임을 진짜 한번 해달라. 제가 이제 기획사 미디어오늘 국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상근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미오캣 팬 미팅을 고안 빌딩 주차장에서 고기 불판 파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빗자루로 맞습니다. 참사가 벌어집니다. 참사가. 네. 그래서 저희 그 대선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또 미디어오늘 창간기념 그래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어떻게 좀 국민 TV 지하가 됐든 여기 카페가 됐든 해가지고 정상근 팬 미팅을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 이런 거 벌리다가 한 두 분 오시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실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죠. 지난주에 조미연님이라고. 네네네. 알죠? 우리 열심히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한 분이죠. 우리 정성근 동지 팬 페이지도 만드셨고. 미디어오늘의 사장과 국장 그리고 웬만한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VVIP 회원입니다. 그러시구나. 딱히 메리트를 드리는 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주차장 한 칸에다가 조미연 선생 동상 하나 세우고. 그래서 그때 팬미팅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TV 지하에 국민 카페 오네요. 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대관료를 받고 대관료가 많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대관료를 받고 손님이 안 오느니 대관료를 안 받고 손님이 오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대관료를 받지 않되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오신 손님한테 커피를 사시도록 아니면 대신 사주도록 이 옵션을 걸고 이제 대관료 무료. 이걸 했더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또 신청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작하자마자 오늘 원래 저희가 지하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지하가 꽉 차가지고. 꽉 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44-7737 02-3144-7737이고 그 이성래 팀원 찾으셔가지고 날짜 맞으면은 주말 빼고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직원이 얼마 없어서 주말까지 영업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도 좋고요. 뭐 저녁도 좋고 맘마이스가 이제 월요일 날 놓고 하는데 그날 빼놓고는 뭐 저녁에 뭐 이런 때도 좋고 낮에도 좋고 뭐 기자회견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뭐 북 콘서트도 좋고 하여간 좋은 일 하시는 시민단체 또 공익 모임 이곳에서 행사 주최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드립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 커피 좀 사시게끔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정도면은 뭐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팬미팅도 거기서 한번 하시죠, 우리. 그래요? 그거를? 이게 그냥 성대모사 할게요. 독자와 후원 회원들을 위한 우리가 뭐 해드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그런 뭐 팬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거의 안 했죠. 뭐 독자 모임 이런 것도 없었고. 거의 없었죠. 이제 쌍방향 시대로 가니까 우리 미오캣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정상근 기자. 자기 대선 후보로 옹립하고 싶다. 이런 분들. 뭐 공지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쌍방향으로 간다면서 왜 제 방향은 붙잡으십니까? 방향제입니다. 막 던집니다. 그리고 송재호 사장은 뭐 자기는 매롱 안 했다고 하대.
메롱을 안 했다고 원래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동영상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네,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노조를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짜증나서 그랬다. 요즘 이 영상 시대라 그냥 다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들. 아니 여기는 방송사 노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자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니 주목 안 하겠어? 촬영 안 하겠어? 이거는 정말 이건 자칫 한번 그냥 혀가 나왔다 들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노골적인 메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메롱한 거 아니야? 연거푸 메롱. 예.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춘천 MBC 노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끝나고 또 박대용 기자가 오래요. 갔더니 또 노조 모임에 회식을 하자는 거야. 내가 이분들하고 왜 회식을 하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간 박대용 기자는 아주 너무 신뢰하는 기자니까 먹는데 이 술을 드시더니 어떤 노조원이 나한테 오더니 대선 나 때문에 졌다는 거야. 아니 왜 나 때문에 져? 2012년이요? 2012년 대선. 내 총선이 나 때문에 졌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선까지 나 때문에 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길래 웃는 낯으로 좆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가서 좆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살벌한 사람이구만. 예. 이거 송재호하고 하나로 붙기나? 노조 모욕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의 뉴스로 해가지고 하나 아이템 해봤고. 자, 오늘 준비하신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왜 이 메롱을 하게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춘천 MBC가 노사가 임금 협상 중이에요. 이제 임금 협상 중인데 임금 교섭 중에 사측에서 최원영 춘천 MBC 노조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니 협상 중에 노조위원장을? 네, 협상 중에 노조위원장을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유가 임금 협상 때문은 아니고 다른 거를 갖다 댔는데 이건 누가 봐도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춘천 MBC 노조가 26일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이 파업에 돌입한 날 와서 이제 메롱을 하고 네. 아니 송재호 이 사람 기자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자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송재호를 쳐봤더니 무슨 해설자가 나오는데 그 송재호는 아니고. 아니 그분은 아니고요. 예. 네. 아니 예전에 MBC 그 사이트 가서 송재호 쳐봤지. 다미선교회 아시죠? 92년에. 네. 다미선교회 현장 리포트를 한
그 사람으로 송재우가 있어요. 송재우. 그 사람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어이구 이분이 아주 이력이 화려하네요. 위스콘신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위스콘신대 하면은 또 우리 최경환 형님이 나온 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연세대 나오시고. 이분 스포츠 기자로 시작해서 앵커도 하셨구나. 여러분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메롱. 스님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어이구 뭐 나름대로 스펙 화려하신 분이 왜 메롱을 하셔? 부국장까지 하셨네. 네, 아주 그냥 뭐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메롱을 하셨습니다. 메롱.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롱 갖고 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건데. 구성원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뭐 걸기가 좀 짜치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들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진짜 이거. 네. 참. 메롱 사건. 예. 자괴감이 얼굴 못 들어. 왜 부끄러움은 노조원의 몫인가?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예, 그래요. 저는 뭐 지역 MBC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MBC를 서울과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는 독립시켜야 한다고 봐요. 예. 예전에 그 경남 MBC의 우리 구성원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그분들 얘기가 뉴스가 요즘은 다 사전에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리포트가. 예.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도 잘 돼 있겠다. 또 인터넷망도 있겠다. 거기다 파일을 올려놔요. 네. 그리고 8시 땡 돼서 뉴스 시작하면은 경남이면 경남, 춘천이면 춘천. 거기 앵커가 자기들 편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뉴스를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 지역 뉴스 중에 특급이다 그러면 맨 앞에 지역 뉴스 놓고 이런 식으로 지역 MBC가 뉴스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그게 진정한 지역 상생이 가능한 그런 미디어의 모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 지역마다 엄기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지역 뉴스는 뭐 몇 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춘천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지역에 밀착된 그 독립채산제인 지역 MBC만 할 수 있는 이런 뉴스라고 좀 봅니다.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 또 서울의 보도국이 사실은 이제 지역 MBC의 보도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서울 MBC 보도국에 다 예속이 돼 있다고 해요. 야 거기 어디 취재 나가 그러면 그 취재 나가야 되고.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칼기가 김해공항 근처에 야산을 들이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하여튼 참사가 있었어요. 김해가 아시겠지만은 이게 부산하고 김해가 딱 경계선이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비행기가 떨어진 곳은 경남 김해시였단 말이지. 떨어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할이 이제 마산 MBC였으니까 마산 MBC에다가 이제 서울 보도국에서 연락을 했지. 빨리 튀어나가라고. 근데 중계차가 한 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계차가 때마침 지역 로컬 프로그램 MBC 볼링을 창원에 볼링이요? 네. MBC 볼링이라는 프로가 있어. 유치를 해 지역 자체 프로인데. 아니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왜 웃어? MBC 볼링이라고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촬영 중이었는데 그 볼링 그냥 볼링 대회 그냥. 그렇지 MBC가 주최하는 MBC 볼링이야. 볼링. 마산 MBC 사장 해가지고 트로피 준비하고 왜 웃어? 아니 MBC가 볼링 좀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얼마 없는 자체 방송 녹화 중인데 갑자기 녹화 중인데 빼서 현장으로 가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마산 MBC의 직원들이 이건 아니다 한 거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좀 얕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만은 MBC가 좀 늦었어. 속보가 늦어가지고 결국에는 부랴부랴 엄기영 앵커가 그날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 뉴스를 했습니다. 엄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해공항 참사 현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부산 MBC 중계차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야.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방송들도 뭔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통계예요. 그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들으시는가 물어봤더니 통상 우리는 FM 라디오 수신기로 듣잖아요. 폭증을 했어.
앱으로 듣는다. 아, 앱으로. 이게 FM 주파수로 듣는 게 아니라 앱으로 듣는 거지. 저는 앱으로 다 듣는데. 그렇지. 네.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앱으로 켜놓고 들으면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강릉이든 다 서울 MBC 앱을 통해서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운받으니까. 그 지역 MBC나 이런 지역 방송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시간만 딱 받아다가 이제 자체 방송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 네. 서울에 그 12시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진행하는데 네. 저 마산에서는 아무개가 하는 방송을 들어야 되는. 예. 마산 방송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 전국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 방송이.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다 죽는 거지. 이제는 지역 방송이 살 길은 서울 MBC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 너무 무분별하게 서울 거를 다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마산 MBC 걸 듣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MBC의 콘텐츠를 활성화, 육성화 시켜야 된다.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서울에 예속돼서 자존심까지 죽여가면서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약에 시켜준다면은 네. 로컬 비율로 보지 않고 내용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의 어떤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딱 따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로컬 비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이러면은 좀 확실하게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컬 비율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네. 지역 MBC나 지역 방송 사장 불러다 놓고 메롱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네. 포부를 밝히시는 겁니까? 누가 날 시켜? 국토부 장관 하셔야 돼요. 카카오톡이 진리야. 카카오톡이. 국토부 장관에 맞는 네. 지역균형 발전 보관을 갖고 계시네요. 예, 네, 공항을 지역마다 다 만들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 MBC 구성원들이 이거 참으면 안 되고요. 그럼요. 아예 차제에 춘천 MBC 출신이 춘천 MBC 사장되게 해야 해요. 네. 예, 이렇게 더 이상 서울에 예속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화면 앞에 사진을 보고 있지만 네. 너무 많이 뽑으셨어요. 2번 한 거예요, 2번. 네. 2번. 혹시 못 봤을까 봐. 처음 봤을 때는 아랫 입술이 굉장히 두꺼우신 줄 알았어요. 입술이 설마 사장님이 이제 메롱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진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김장겸 형은 뭐라고 그랬을까? 송재호한테. 이게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됐을 텐데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지역사 사장한테? 한마디 했을라나? 자기가 임명한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이 임명한 거죠. 잘했다라고 얘기할까? 아유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러진 않았다고 얘기를 지금 우리 민동기 국장이 했는데 재판의 효과입니다. 이게. 유죄 판결.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흐르는 맹물을 손으로 떠서 그냥 마셔도 되는 세상. 그런 깨끗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훈 나이트클럽. 모든 언론 기사와 논평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세상. 그런 반듯한 언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를 둘러싼 그래요. 안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좀 있어서 네,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예. 알고 계시겠지만 예. 지난 22일이죠. 새벽 2시 30분경에 그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겨레 기자 2분 그리고 뉴스원 기자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예. 이분은 기자는 아니시고 네. 네, 어디 뭐 단체에 소속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4명서 술을 먹다가 예. 그 손준현 기자하고 안창현 기자가 서로 이제 기사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좀 몸싸움이 벌어지는 도중에 그 손준현 기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몸을 부딪혀서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그것이 내장을 찔러서 네. 아이고 세상에. 네, 결국 이렇게 사망하는 예. 비극적인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안창현 기자는 스스로 경찰에 갔고요. 네, 경찰은 안 기자를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안창현 기자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자기 증언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 명의 기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기자가 구속된 만큼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요. 손준현 기자는 지난 25일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연결식이 사후장 형태로 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겨레 임직원 및 문화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인은 이제 자신이 평생 일했던 그 한겨레 편집국을 한 바퀴 좀 둘러보고 예, 세상을 좀 떠났죠. 네. 아이고 우선 우리 손준현 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예, 이건 뭐 정말 뭐 연극계에서는 아주 평판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예, 네. 좋은 기사도 많이 쓰셨죠.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슬픔을 감추지 못하던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다름이 아니고 이제 같은 회사 동료와 그렇죠.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서울신문제 보도를 봤는데 쓰러진 상황에서 추가로 폭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CCTV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 CCTV를 유족이 보셨는데 그때 이제 추가로 쓰러진 상황에서 폭행을 더 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과실치사라고 볼 수 없고 폭력치사로. 폭행치사. 폭행치사로. 경찰이 폭행치사로 일단 규정을 했죠. 그래서 어제 뭐 그랬는데 좀 이와 관련해 좀 몇 가지 소문이 좀 돌았었죠 그동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비극적인 사태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시긴 했는데 그 몇몇 분들의 경우 뭐 이 소문을 근거로 좀 한겨레를 좀 비판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문은 대선 지지 후보 문제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소문이었는데 손준현 기자가 문재인 지지하고 안창현 기자가 안철수 지지하고 그런데 둘이 이제 대선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이 붙었다. 이거죠. 찌라시에 도는 게 이거야.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 자리에서 기사 관련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대선 관련 정치 기사가 아니라 뭐 기존에 같이 문화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좀 기사 문제로 뭐 감정이 상하신 일이 있으셨는지 그거 문제로 좀 그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고인의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심상정 후보 지지하시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제 손준현 기자. 그러니까 뭐 문재인 지지자? 이건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요. 또 안창현 기자도 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봤는데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올린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판단을 할 만한 글들이 없어요. 굉장히 인문학적 관심사가 깊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여하간 뭐 지금 뭐 어느 분의 뭐 무슨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하간 뭐 문바 안바끼리 싸움 붙었다. 이건 완전한 낭설이다. 그건 낭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기사를 숨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캡이라고 하죠. 그 경찰 출입 기자들 가운데 최선임 일종의 팀장인데 그 한겨레 캡이 이제 다른 언론사 캡들에게 보도와 관련돼서 이제 문자를 보냈다.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일단 보도와 관련해 문자를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런 협조 요청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문자를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요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보도를 좀 자제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죠. 이게 당시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드러났던 팩트와 관련된 단어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긴급 체포하고 폭행치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쉽게 말해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을 때까지 팼다. 그리고 도주를 하다가 뭐 긴급 체포된 것처럼 아이고, 그건 아니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겨레 쪽 입장에서는 좀 억측이나 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갈 경우 뭐 유족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충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제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첫 보도를 뉴데일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 보도가 이제 미디어오늘이었는데 이미 그 기사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한겨레가 이제 입장 표명 사과문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 보도가 다 나서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썼다. 이거는 뭐 그것도 사실이 확실하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문자를 이제 보낸 거 자체를 놓고 뭐 내부에서는 뭐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저는 그는 비판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제 취재 지시를 하면서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그건 비판 받아야 되고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런다고 그게 먹히냐? 안 먹혀요, 요즘.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아본 누군가가 캡처해서 올린 거 아니겠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보안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거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 불필요한 비판만 받을 뿐, 그거는 별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소문은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이 얘기를 발설하지 못하게 입을 통제를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뭐 사실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들한테 이거 사건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아마 뭐 경영계 실장님인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뭐 경영 쪽 그러니까 홍보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대해서 창구가 있죠. 그 창구를 단일화를 시킨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소문도 좀 돌았었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겨레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는 뭐 한겨레가 비판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겨레에 대한 비판이 뭐 온당하지 않다. 왜 그 우리 진보 언론의 상징격인 한겨레를 건드리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겨레에 대한 그 여러 오해 중에 한겨레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겨레한테 저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사설까지 실은, 그 실은 사설을 손에 쥐어서 읽은 그런 독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하고 황망했었는데 한겨레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한겨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장부터 아무도 누구를 통제를 못한다. 구성원들을.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기강과 규율로 통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한겨레가 안철수를 밀기 위해 뭐 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한겨레 기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데스크급에서 문재인 지지한다는 뭐 편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기자도 뭐 흔치 않고요. 그 사장이나 혹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가 안철수 정권을 창출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략을 짰다. 이거는 한겨레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한겨레 편집국 내부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복잡합니다. 그렇게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이 그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이 벌어진 김에 얘기하자면은 기강이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사건으로 또 이어지냐면은 미디어오늘이 단독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그 28일,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 한겨레 직원이죠. 그렇죠. 직원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부국장 대우라고 해요. 근데 하모 씨라는 분이 부국장은 아니고 이제 대우가 부국장 대우. 그러니까 맡고 있는 현 직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입사해서 이제 호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부국장 대우라는. 너는 직책은 없지만 네가 이제 나이가 있겠고 뭐 이 회사에 뭐 호봉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대외적으로는 월급은 이제 부국장 대우 부국장 정도로 대우를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러니까 사원이죠. 그러니까 이 하모 씨라는 사람이
지난 2월 14일 새벽에 서울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참. 되게 어이없는 사건이죠. 네. 진짜로 어이없는 거예요, 이거. 네. 예.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게 2월 14일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2달 전에. 네, 2달 전에. 2달 훨씬 전에. 이게 오늘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인가 아니면 어제 밤인가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공소장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회부 기자들한테는 이게 돌잖아요, 공소장이. 예. 그래서 딱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일이 있더라. 근데 이게 노사가 다 몰랐던 거죠, 이 상황을. 본인만 알고 있었던 거고. 네,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보고를 안 한 거고. 네. 노조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편집국에서도 그렇고 몰랐던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아니 왜 그랬을까? 부국장급이면 회사 꽤 오래 다닌. 많이 다닌 거죠. 시은이 넘으신 걸로 알고 굉장히 있는데. 오래 다닌 거죠. 완전 정신 나간 짓이죠. 사실 이제 속된 말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회사에다 보고를 안 한 상태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저 한겨레에서 굉장히 센 징계를 엄청난 징계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한겨레는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요.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 아마 이게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는 뭐 결과가 빠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사장이 야 안철수 이번에 당선시키자. 안 된다니까 거긴. 다 따라.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안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돼. 성명서부터요 거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또 한겨레가 어느 특정 정파의 뭐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한겨레 애정 유무를 떠나서 그 조직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장 뭐 미디어 오늘에서 예를 들어서 민동기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야 이번에 저기 누구야 홍준표를 좀 밀자, 조원진을 밀자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곰새마리가 한 집에 곰새마리가 내가 이제 곰과니까 곰으로 밀자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대자부가 안녕 안녕 그렇죠 빠이빠이죠 안녕 메롱이죠 메롱. 뭐 물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진보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진보적 정체성, 진정성 이거를 의심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한겨레 안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자고 했을 때 동의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계속 이제 한겨레가 안철수 검증 기사, 뭐 김미경 교수 특채 의혹 관련돼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상근 동지의 친구분 되시는 분이 또 그 기사를 썼죠. 특종해야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나야 뭐 특종도 하고. 아니 여자친구는 특종도 하는데. 여자친구 우리 팬미팅 하라면서요 나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한겨레 내부에 뭐 문재인 검증팀도 있을 것이고 네. 안철수 검증팀이 있는데 있어요. 네. 안철수 검증팀이에요. 우리 정동지의 여친의 네. 여친이. 그래서 최근에 그 큰 특종 한번 또 냈었죠. 제가 그렇죠. 또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 기계적 균형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해요. 그럼요. 예. 다만 이제 한겨레에 대한 그간의 이제 불만 같은 것들이 그건 반드시 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아서 이 차원의 문제보다는 네. 이 쌓여왔던 것들이 있었던 건데 제가 좀 면밀하게 따져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그냥 제 개인 의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지 않습니까? 네. 서거하기 뭐 한 달 전에는 또 검찰 출두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진보 언론들이 뭐 한겨레라고 꼭 굳이 특정할 필요도 없이 거의 모든 진보 언론들이 뭐 거세게 씹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미디어오늘 칼럼도 하나 한번 거론이 돼서 네.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매체가 있을 텐데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박모 당시 그 개건 논설위원이었나? 네, 논설위원이 그때 뭐 상근직은 아니어서 당시에는 정상근직은 아니고 네, 정상근직은 아니고 이제 개건직인데 그분이 그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때마침 우리가 친노가 아니다. 우리는 언론이다.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세게 씹었고요. 그 씹는 과정에서 제가 좀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이명박이야 노무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수사인데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저쪽 프레임에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물론 박연차 수사에 대해서는 뭐 문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마치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박연차한테 돈 받은 사람들 두둔한다는 인상을 혹시 받을까 봐 스스로에 대한 감시,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던 것이고요. 돌아가신 우리 그 무현 화백, 백무현 화백, 그분 토크 콘서트를 제가 사회 본 적이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원인에 대해서도 찾아봤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진보 언론에 자기에 대한 너무나 날선 기사 칼럼을 보고 크게 낙담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거는 사실 뭐 독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다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단은 상당히 그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비판한다라는 이런 저널리즘의 뭐 기본이긴 하지만은 이 어떤 시대의 맥락과 또 저희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 없는 그런 획일적인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문제시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최근 대선 국면에서도 또 다시 이제 이런 단면이 드러나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또 다시 이명박근혜 9년을 또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최근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뉴스까지 한경우라고 묶을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신문은 종이신문을 기반으로 한 신문인데 그래서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차제에 그런 정서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그런 편견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독자 아니에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한겨레도 주된 소비자고 또 경향신문 주된 소비자인 만큼 이런 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홀대하지 말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몇몇 분절되는 지점들이 있으면서 한겨레 경향과 당시 그 노무현 정부와의 약간의 대리 포인트는 있었어요. 이를테면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뭐 이런 몇 가지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정말로 그때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 뭐 이런 걸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팟캐스트가 인기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기계적 중립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얘기를 뭐 막 짓걸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성 언론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지점들이 꼭 그렇게 유치하고 저열하고 그냥 뭐 바 수준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만 보기 힘들지 않나. 모든 언론이 사실 특정한 대상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어떤 논조가 진화돼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는 대선 전에 지지할 후보를 밝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 봐봐. 뭐 진보 언론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도 용인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정치의식이 커가면서 이제는 경향성과 편파성 그 중간 지점에서 언론이 설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빠 언론이 된다는 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A신문이 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후보의 모든 걸 다 지지하거나 심상정 후보의 모든 걸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지만 이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는 또 기계적 중립을 취하지 않고 정파성을 띠면서 맞서는 이런 형태의 그 저널리즘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동의가 안 되시지? 젊은 기자, 정상근 기자. 동의합니다. 근데 뭐 고민이 많이 되긴 하죠.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느 입장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 자체를 전 터부시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한다. 이런 저널리즘에 종막을 구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이러면 또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마이너한 그런 정치 세력을 옹호하겠는가. 다 이제 거대 정치 세력, 대중 정치 세력만 또 이렇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기존 언론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언론사들이 대중들 보고 근데 이같이 수준 낮은 것들은 우리가 알려주고 개몽해 주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게 아니라 뭔가 대중들의 그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지성. 이른바 그룹핑된 집단지성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대 미디어는 뭐 SBS, MBC, KBS 같은 이런 대형 공영방송 이런 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은 그 나머지 미디어들은 특히 민간 미디어들은 뭔가 좀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이를테면 그 문재인 후보 성소수자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뉴스바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왜 다른 후보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문재인 후보 저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파문이 발생했을 때 막 돌아다녔던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첫 번째 성소수자들이 문재인 후보 멱살 잡았다. 이 진짜 엄청나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니네들 하는 행태다. 그런 게 하나 돌아다녔고 두 번째가 문재인 후보가 그 성소수자들 막 항의하고 나서 한 3, 40분 동안 면담을 하고 갔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둘 다 가짜 뉴스. 둘 다 가짜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가짜 뉴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도 이제 뭐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좀 과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일 수는 있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요런 거는 사실이 아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마저도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오면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성소수자들이나 사회 약자들은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하나의 그게 이제 어떤 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노무현 정부 때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고 항상 자본이 정치의 상위에 있는 시대에서 언제든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때인데 이런 일부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완전히 이 민주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을 벌여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만만하다고
문재인한테 들이받고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야, 그러면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대선 주자한테 그리고 유력 주자한테 우리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그런 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파시즘이지 뭐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뭐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조원진을 찾아가겠어요. 네. 어딜 찾아가겠어요. 네. 그래요. 뭐 조원진은 뭐 따라치 찾아갈 가치가 없지 사실은. 가치가 없는 선수들이야 그 선수들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사장이 결정한 대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뜻을 맞춰서 이제는 어느 정도 편파를 해도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를 구독해서 한겨레만 본다면은 한겨레는 모든 소식을 다 전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견해를 다 소개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스마트폰에 뭐 뉴데일리부터 민중의 소리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는 시대라면은 이제 뭔가 독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제는 기계적 중립이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다뤄야 한다라는 이런 그 멀티플렉스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오늘은 뭐 진작에 이제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뉴스로 특화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매체들 종합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경향신문 보면요. 제가 열심히 보는데 안철수 반 문재인 반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거기에 심상정은 거기 한 뭐 끼워주긴 하는 양상이고요.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자들의 총의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표라면은 그게 그 회사 구성원들의 중심적 사고라면은 지향점이라면 그거대로 편집하자는 거지. 뭐 애써서 딴 후보를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 양심을 거역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전략적 편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어떤 매체도 중립이라는 건 없다. 중립적으로 50대 50의 기사를 쓰더라도 그 기사 안에 행간을 보면은 이 기자의 추구하는 바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요.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출연료는 없습니다. 떡 먹어야지. 근데 뭐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뭐 후보들한테도 그렇지만 조금 가치적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동희 선배 얘기했듯이 성소수자 관련된 문제는 뭐 문재인 후보야 뭐 워낙 이제 유력 주자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지만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반대한다라는 그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건 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 하여튼 소수자들에 대한 뭐 배려들을 조금 더 견인하는 좀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들의 그런 요구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야 될 가치 좀 요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뭐 충돌이 안 되는 지점을 잘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고민을 해요. 네. 제가 알기로 한겨레 기자들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다양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엘리티즘을 버려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이 독자들은 나보다 정보도 학식도 약하다. 이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독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으로. 저도 예전에는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근데 저도 약간 바뀌었어요. 이게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꼰대주의야. 꼰대주의. 그게 그거지. 근데 꼰대주의랑 엘리트주의랑 약간 다르거든요. 이 꼰대주의는 이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나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드러나요. 정말로. 네. 그래요. 뭐 저는 그 큰 차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몽매한 자라서 우리 민동기 선생의 또 지도 편달을 받아야
아니, 아직 이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만한, 이게 개념 정립이 안 됐는데, 저는 요즘 그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엘리트주의랑 꼰대주의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그래. 잘난 척 하는 놈들은 못난 놈들이 다 알아봅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 잘난 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맞아요. 새끼 저 잘난 척 하는구나. 족 같은 새끼. 그게 저는 꼰대주의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래요. 이제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언론들이 그래서 아니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번에 우리는 저 안철수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소상하게 독자들 앞에서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이런 자세가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신문은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지금 저 어떻게 석회모사를 좀 연마하시나? 이게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 목소리 바꾸면 안 돼 안철수.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건 못 하겠더라고. 요즘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가티브를 내가 하는 네가티브. 내가 하는 네가티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시간이 넘어가서. 한 시간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오늘 뭐 했지? 네? 저 5장 준비했는데 한 장 읽었습니다. 이러고 2장 읽었구나. 네. 이러고 아니 앞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왜냐면은 다음 주는 제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음 주는 또 대선 전주니까 할 말 많죠.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많이 들으십니다. 우리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메이저급 방송에 진행자분이 아내분하고 같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박진호 앵커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숨어서 음지에서 들으시는 분 많고 영국에 사는 제 누님도 그 공동체에서 들으신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 듣는 방송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언론사 관계자분들인데 대외적으로는 안 듣는 척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 방송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왜 떳떳하게 못 듣습니까? 관훈 나이트 클럽을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북한 방송 이게 무슨 단파 방송입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아니 업데이트 기준으로는 이게 대선 전날에 나가도록 돼 있는데 다음 주는 좀 관훈 나이트 클럽을 좀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 한 주 동안에 건승하시고 5월 9일 투표 다 참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그 사전 투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투표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투표하시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수만 명의 우리 시민의 눈이 사전 투표함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정상근 동지를 지지해 주시는 조미연님.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 만났어. 성남시청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이거 참 하여튼 여러모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모로 아름답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저희 마지막이 이상한데? 아니 외모만 아름답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아름다우신 우리 미디어 오늘의 VVIP 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주 저 방송에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답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